여보세요. 우리 동네 이야기 개살토크 라디오 모두 모여 7시 개항장.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개살토크 3월 16일 토요일 개살토크 홍성지입니다. 헝가리의 생화학자 알버트 센트 디웨르디는 성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견은 준비된 사람이 맞닥뜨린 우연이다. 성공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는 발견을 하는 사람은 단순한 우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우연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늘 기회가 찾아오고 하는 것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을 보고 운이 참 좋다 이야기하는데요. 뭐든지 잘 해내는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짧게 스쳐 지나가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늘 함께하는 건 좋은 운과 우연이 아닌 기회를 빠르게 잡는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기회는 어떤 것들인가요?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나갈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도 도움 안 되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 사랑하는 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온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이번 주 토요일도 게살 토크가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클립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토요일 저녁 7시에 홍디와 함께하는 게살 토크. 오늘은 겨울의 추운 바람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신나게 라디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부 순서죠. 매주 개항장의 소식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이번 주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코너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고개와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개 그리고 골짜기. 왠지 옛 전래동화에 나올 것 같은 단어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맞아요. 오늘은 스무고개 할 때 그 고개를 뜻하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고개는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을 뜻하기도 하고 중요한 고비나 절정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고개하면 어떤 에피소드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신포동에서 배다리로 향하는 길목에 지어진 이름 쌀이제 고갯길 혹은 쌀이제라 불리던 곳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920년대 말 전후 배다리와 경동 사거리, 신포동에는 제법 큰 상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신포동에서 배다리로 향하는 길목인 계양로 78번지 일대는 한때 인천의 새로운 문화와 유행을 이끌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일명 쌀이제 고갯길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쌀이제 고갯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쌀이제라는 이름은 배다리 철교를 지나 경동 사거리까지 쌀이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이 쌀이제라고 불리던 쌀이제 골목이 번창했던 이유는 1952년 율목동에 기독병원이 설립된 이후 약국과 개인 병원들이 속속 생겨나 인천의 의료타운과도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평화당 약국을 비롯해 양약방과 대제원 등 한약방 등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에는 약국이 드물어 김포나 먼 지역 주민들까지 이곳을 찾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쌀이제 고갯길을 따라 포목점과 양화점도 성업했다고 하는데 1960년대에는 항도백화점이 쇼핑 공간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항도백화점 주변에는 은행과 양복점, 금은방 등 다양한 상점들이 몰려 있었고 애관극장과 중국 요리집인 평화각, 음악다방, 신신예식장, 당구장 등이 줄을 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다방에서 DJ가 음악을 신청받아 LP를 틀어주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나던 쌀이제 고개도 70년대 후반까지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다 1980년대로 들어서며 신도시 개발에 밀려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생겨난 애관극장은 현재까지 다양한 영상을 선보이며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극장 뒤 골목의 시간들은 이제는 느리고 조용히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쌀이제 하면 동인천역 부근에 있는 쌀이제라는 이름의 카페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기에 이름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곳인데 오늘에서야 그 이름의 유래를 알게 되었네요. 쌀이제 골목의 유래를 알고 나니 어쩐지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고갯길 혹은 골목으로 불리던 쌀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했던 쌀이제 카페는 과거 건축물의 원형을 잘 느낄 수 있으면서도 커피향이 가득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계양로로 불리는 그 골목에 쌀이제라는 이름의 카페가 자리 잡고 있어서일까요? 자꾸만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웃음이 나 비좁은 우산 속에 너와 내 모습 참 이상하지 비 오는 날이 좋아졌어 지금 내 옆에 널 만나 창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빗방울이 날 대신 사랑한다 내겐 노래해 참 신기하지 비 내린 거리를 걷고 싶어 좀 더 날 가까이 내게 둘래 입술아 키스해 기대봐 어깨에 내게 말해 입소리가 숨을 꾹 참고서 용기 내 말해보래 Love you, love you 발그레 물드는 내 맘은 너에게 어느새 나 라라라라라 내리는 이 비에 어깨가 다 젖어도 Love you, love you 라라라라라 입술아 키스해 기대봐 어깨에 내게 말해 입소리가 숨을 꾹 참고서 용기 내 말해보래 Love you, love you 비 오는 거리 걷다 수줍은 웃음이 나 내 볼에 너의 입술 사랑은 빗소리 타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동인천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난 14년 동안 인천 동구거리에 꽃길도 만들고 독거노인도 돌봐온 선배 시민 모임 울타리가 지난 8일 송현 1,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곳곳을 돌며 청소를 하기도 하고 골목에 화분도 놓고 독거노인들의 안부도 묻는 울타리 모임이 오랜 기간 동구를 위해 봉사하는 만큼 다양한 인사들이 찾아와 격려를 건넸다고 합니다. 울타리의 김일량 회장은 지난 2010년 15명으로 시작한 봉사 모임이 현재 60여 명이나 되는 조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건 동구를 사랑하는 이들 덕분이라며 최근엔 팀을 2개로 구분해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울타리, 노노케어 봉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8월 발대식을 한 환경정화 봉사클럽 봉사단은 송현로와 수문통로, 미림극장 앞길, 배다리 등 동인천 북광장과 주변 도로 중심으로 매주 청소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며 동구의 얼굴인 동인천 북광장을 우리 손으로 깨끗이 청소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울타리 모임은 단순히 청소, 노인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도로 개선과 건널목 신호등 설치를 건의하고 한국철도공사엔 철로벽 정비 개선에 대한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인 행정 참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를 오랜 기간 살아온 선배 시민분들이 스스로 나의 손으로 동네를 지켜온 방식들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멋진 사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는 분들이 있기에 동인천이 이 동네가 우리의 동네, 나의 동네로 더욱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동인천에 있는 상가의 상인분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인천역을 지나 홍해문 가까이 언덕을 오를 때마다 지나치는 상인분들과 눈인사를 할 때면 동인천이 정말 정겹고 따뜻한 동네라는 걸 체감하곤 합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맛집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야무지게 맛집 소개해봐야겠죠? 오늘도 홍디 추천 맛집 기대하셨나요? 저번 주에는 일식 맛집 스시사쿠를 소개했었는데 방문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소개하면서 촉촉한 광어초밥이 떠올라서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디가 추천한 맛집들과 잘 어울리는 만난 커피를 파는 카페를 한 군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맛집은 계양로에 위치한 쌀이제 카페입니다. 아까 일부에 계양장에는 어떤 일이 코너에서 살짝 등장한 카페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역사가 있는 카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커피 맛이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곳은 직접 내려주시는 핸드드립 커피의 깊은 풍미가 정말 일품인데요. 커피를 머신이 아닌 모카포트로 내려주셔서 사장님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 커피를 내어주실 때 어떤 커피인지 여쭤보면 커피를 맛나게 마실 수 있는 설명도 곁들여 주시는데 사장님이 커피를 사랑하는 게 온 마음으로 느껴진답니다. 정말 많은 메뉴가 있지만 특히 저는 카페 봉봉이라는 커피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칫 달달한 커피는 시럽이나 단향으로 인해서 커피의 풍미를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곳의 카페 봉봉은 마실 때 윗부분의 맛과 아랫부분의 맛이 달라서 섞지 않고 마시면 커피의 풍미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고 기분 좋은 달달함이 입안에서 쫙 펼쳐집니다. 또 이곳은 분위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빈티지한 느낌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와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곳곳에 놓여진 책들과 LP판, 그리고 멋진 스피커와 창으로 쏟아지는 햇빛까지. 오늘 소개한 쌀이제 카페. 데이트 코스로도 가족 간의 대화 장소로도 커피를 사랑하는 나 혼자 방문하는 곳으로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전시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천 중구 신포로 15번 길 76에 위치한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진행하는 전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마음으로 한번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전시는 윤정미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소설 전시입니다. 전시 기간은 2024년 4월 28일까지이며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의 두 번째 기획전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은 인천을 다룬 15편의 한국 근현대 소설에서 시작됩니다. 소설 속 강렬한 인상적인 장면들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각색되어 사진들로 재탄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업을 진행한 윤정미 작가는 핑크앤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진작가로서 2016년에 앵글에 담긴 근현대 한국문학 윤정미 사진전을 통해 한국근대문학관과 한 차례 조우한 적이 있고 올해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사진을 통해 재현된 근현대 소설 속 인천에 초점을 맞추어 관객에게 다가가는데요. 근현대 소설 속 인천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역사와 변화들을 소설을 기반으로 한 사진으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인천을 문학적 시각을 포함한 사진이라는 매체,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예술적 시각으로 더욱 풍부하게 감상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소설을 사진으로 소설 속 인천을 전시장으로 끌어들인 윤정미 사진작가의 전시. 나의 동네 인천을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전시일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1부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퀴즈 정답 맞춰봐야겠죠? 과거 인천시청이 있던 장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요게 저번주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중구청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정답 맞춰주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꼭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퀴즈도 나갑니다. 귀 활짝 열어주세요. 지금은 계양로로 불리는 이 거리. 과거에는 쌀이나무가 많아서 이 골목 혹은 고개가 어떤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 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프로젝트 클립 게살토크 영상 하단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 사연 코너로 찾아올게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잊지 말고 대답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인사부터 이런 맘이었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기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 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아마도 내가 이런 마음을 보내다 보면 너에게 닿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설렜던 기억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와 내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내가 그리 갈게. 잠깐 시간 될까? 그 한마디보다 사실 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날 안아달란 말, 너에게 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이야. 단 한순간도 가볍거나 쉽게 생각했던 적 없어. 이젠 나도 답해줄래? 내가 그리 갈게.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 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I love you so I love you 너무 쉬운 걸 그래도 나 참고 있을게 난 여자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 바보야 내게 말해봐 네 마음도 보여 갖고 싶다고 해봐 더 이상은 감추지 마 어느새 내 앞에 이제 내 앞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2부 사연 코너죠. 오늘은 어떤 내용의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사랑하는 개살이입니다. 얼마 전 재미난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길래 개봉일에 맞춰서 회사에 쿨하게 반차를 내고 영화관을 찾았는데요. 영화를 보다 문득 떠오른 에피소드가 있어 개살토크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우리 개살이님. 반차를 쓰고 볼 정도면 정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었는데 팝콘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개살이는 영화를 보다가 어떤 에피소드가 떠올랐을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반차를 쓰고 보러 간 거라 영화는 혼자 보러 가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혼자 영화를 보곤 하는데 이번에 봤던 영화는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장르가 오컬트라고 적혀 있어서 좀 무서웠거든요. 저는 사실 오컬트는 잘 못 봐요. 제 주 장르가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무서운 건 잘 못 보는데 저번에 사바를 집에서 봤을 때 그래도 막 무섭고 놀래키고 이런 장면들이 많지는 않았어서 이번에도 같은 감독님의 영화다 보니 무서움보다 궁금증이 더 커서 혼자 보러 갈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콜라 하나를 들고 들어간 상영관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파묘 보고 왔었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역시 흥행하는 영화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파묘를 보러 가기 전부터 해석이나 의미 같은 걸 미리 찾아보고 갔었는데 묘를 판다, 묘를 다시 이장한다 라는 뜻이 파묘라고 하더라고요. 해석을 볼 때부터 어쩐지 기분이 묘하긴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와서 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화는 참 재밌었는데 자꾸 예전부터 꾸던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가끔 꿈에 모르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그 할아버지 얼굴은 바뀌질 않고 계속 그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가족인가 싶어서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만들어낸 사람인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와서
자꾸 그 할아버지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컬트 영화를 보고 나와서 더 그런 기분이 드나 싶어서 오싹한 마음에 어깨를 털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할아버지가 또 제 꿈에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꿈에서 늘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얇은 옷가지를 여미면서 그 할아버지는 자꾸만 빙빙 도시더라고요. 한 방향으로 계속 도시면서 저를 힐끔 다시 한번 돌고 힐끔 저한테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냥 추워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 제자리를 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파묘를 보고 왔잖아요. 혹시 묘자리에 문제가 있는 조상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께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깨가 다 들리도록 깜짝 놀라시더니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한 기분에 저희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모르시는 사람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얇은 옷가지를 입고 계셨고 짧은 머리에 아주 깡마른 할아버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 동생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살면서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할머니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두 집 살림을 하셨대요. 그래서 짧게나마 이복 동생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늘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누나가 시집가서 아이 낳으면 자기가 잘 돌봐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대요. 근데 할머니는 다 크고 만난 이복 동생이어서 그런지 크게 정이 가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살림이 다시 찢어져서 그 동생과도 만날 일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손녀인 제 꿈에 나오는 것 같다고. 알고 보니 엄마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꿈에 나와서 엄마를 잘 지켜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근데 이제 너 편한 곳으로 가서 잘 살라고. 꿈에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복 동생을 급하게 보내셨대요. 그랬더니 제 꿈에 나와서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저를 보고 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 할아버지가 실제로 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참 오싹하기도 했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쩐지 누나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동생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무서운 마음보단 궁금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와, 안 그래도 저도 파묘 보고 나와서 해석이나 후기 같은 거 찾아보다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파묘처럼 못자리가 불편해서 꿈에 나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하고 오싹한 경험이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 적어주신 우리 영화광 개사리 분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창밖엔 또 비가 와.
잠든 이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의 때로는 패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임에도 외로움을 파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복 누군가에게는 역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탁심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버텨낼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그래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글을 잊게 해줄 노래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난 어쩔 수 없나 봐 네, 오늘도 게살토크 라디오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쌀이 제국의 유래부터 선배 시민들의 따뜻한 활동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싹하면서도 신기한 사연까지 정말 알차게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게살토크 라디오 모두 모여 7시 개항장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포함해서 더욱 재미있고 알차게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유튜브 프로젝트 클립 검색하시고 게살토크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촬영감독 이상희, PD 이건희, 음악감독 박지은, 그리고 저는 홍성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 놀러오세요. 너와 나 우리 이곳에 서로가 마주보고 있어 달아오른 그 두 볼이 내게 말해주는 걸 서로의 몸을 기울여 눈앞에 두 눈이 닿을 때 Oh you I know how much I think of you 셀 수 없는 밤잠 못 드는 이유인걸 내게 다가와준 shooting star 그게 바로 너인걸 Baby do you feel my heart 서로 같은 맘일까 점점 커져만 가는 맘이 혜성처럼 내게 이끌려 You are what I'm waiting for my life 내 눈앞에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걸 You're my shooting star 수많은 밤을 건너 내게로 빠져드는 마음이 점점 더 속도를 그쳐 주체할 수 없는 걸 아닌 척 표정을 숨겨도
서로의 맘 알 수 있는 걸 Oh you I know how much I think of you 밤하늘에 단 하나 빛나는 별처럼 내게 다가와준 shooting star 그게 바로 너인걸 Baby do you feel my heart 서로 같은 맘일까 점점 터져만 가는 맘이 혜성처럼 내게 이끌려 You are what I'm waiting for my life 내 눈앞에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걸 You're my shooting star 광활한 우주 속에 홀로 패회하듯 외로운 이 삶 속에 우연처럼 널 만나 자숙처럼 서로에게 이끌려 가까워지면 Baby do you feel my heart 서로 같은 맘인걸 이젠 감당할 수 없는 맘 혜성처럼 내게 달려가 You are what I'm waiting for my life 내 눈앞에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걸 You're my shooting star